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근입니다. 경식 씨. 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또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이뤄지고 네.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보고자 네. 책을 읽는데요. 아, 책 좋죠. 요즘 네. 포토 에세이를 읽거든요. 포토 에세이. 네. 아, 감성적이다. 사진도 보고 글귀도 보고 어허.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어. 마음이 힐링되는 기분인데 혹시 경식 씨는 어떤 책 읽으세요? 저는 요즘 글쎄 뭐 역사에도 좀 관심이 있고 오. 또 인문학을 배경으로 한 또 이 자기계발서 같은 게 어라라.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두세 권 정도 정말 읽고 싶습니다. 아쉽습니다요. 앞으로 읽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네. 성향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책을 고르잖아요. 네. 연령대별로의 특징도 있대요. 아, 나이별로 또 이렇게 책을 읽는 성향이 또 다르다. 네, 어허. 20대 친구들은요 어. 주로 수험서, 아,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어. 30대의 경우에는 소설과 어허.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네, 아, 그 취업하려는, 그러니까 이 취업을 앞두고 공부해야 되니까 이 수험서를 많이 읽겠고, 20대 네, 때는. 맞습니다. 그럼 이미 취업이 된 30대 때는 이제 숨도 돌릴 겸, 뭐 자기계발서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독서도 하겠네요. 네. 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 40대는요 아동용 동화책을 읽고요. 네? 50대는 어허. 재테크와 관련된 서적을 읽는다고 하네요. 아,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요. 알겠죠? 네, 40대 때 이제 결혼들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동화책들을 많이 사서 네.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겠고 또 50대 때는 이제 뭐랄까 이제 노후 대비도 하고 한참 이제 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재테크 관련 책을 읽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또 접근하니까 새로운 발견이 있네요. 아, 정말 또 좋은 정보였습니다. 네. 새로운 사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신나게 출발합니다. 매거진 투데이, 오늘 소식은 황아연 리포터가 준비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하연입니다. 네, 네. 아연 씨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요즘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AI 인공지능에 대한 건데요. 음. AI? 인공지능?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세돌과 알파고입니다. 이세돌과 알파고.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이거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렇죠? 네. 그 이세돌 구단과 그 인공지능 알파고. 알파고와의 그 세기의 대결. 네. 아, 이세돌. 이분은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존경하세요. 멘탈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어떡해요? 유머 감각도 있는 게 자신 없습니다. 네. 자신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깜짝이야. 자신 없다 그러지? 그 이세돌이 하는 말이 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멋지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바둑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젊은 연령층들은 별로 없잖아요. 네, 네. 저도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바둑 경기를 본 게 바로 이 경기인데 네. 과연 인간이 인공지능 이길 수 있을까? 그 대결을 보려고 네. 계속 봤던 기억이 나요. 네, 흥미진진했었죠. 네. 네, 아마 대부분이 우리 경식 씨나 정현 씨처럼 이세돌 대 알파고의 대결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세상에 이목이 집중된 대결이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때 알파고가 승리를 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었죠. 네. 자, 그만큼 인공지능 진화가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패배당한 인류, 이게 현실이다라는 생각에 살짝 소름이 돋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물론 이제 바둑 대결 하나로 뭐 발전을 뭐 논할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프로 보면은 이제 예전처럼 이게 차츰차츰 변하는 게 아니라 네. 인공지능 그 AI가 발전하면서 발전되는 속도가 이제부터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미래는 아직 모른다. 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하죠.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 인공지능이 우리 현실 기술에 어떻게 네. 적용이 될지 궁금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현 씨처럼 인공지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과거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인공지능이요. 어느새 우리 일상 속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오늘 같은 날,
데이트라도 하면 좋을 텐데 전 이렇게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애인이 있어서 놀러 나갔는데 저만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앉아 있어요. 아휴, 외롭습니다. 정말 외로워요. 너 뭐 하고 있어? 마른 고프 모델들이랑 숨바꼭질 중이었어요. 밥은 먹었어? 너도 나처럼 외롭니?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아프네요. 언제나 제가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미래에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과 교감할 수 있을까요? 또 인공지능에 의지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요? 점차 발전되는 기술을 보면 그때가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색다른 미래를 제시해주는 인공지능.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답을 하는 챗봇 기술. 2018년 3월부터 법무부에서는 챗봇을 도입해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 담당자를 대신해 즉각적으로 고객의 질문에 답을 하죠. 최초의 챗봇 엘리자는 1960년대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엘리자가 등장한 지 벌써 5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2018년 인공지능과 결합한 챗봇은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그 궁금증을 이곳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호텔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란 사용자의 웰빙 라이프에 초점을 맞춘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다양한 정보들을 빅데이터 모델링하여 그에 맞는 여러 종류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케어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죠. 요즘 들어 주목받는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행사 어떤 자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행사는 이스라엘 AI 기업이 본인들의 ICO 프로젝트를 국내에 소개시켜주는 그런 자리고요. 그 회사의 기술력은 이제 심리학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으로 사용자의 취향이라든지 심리에 주목을 해서 그에 맞는 금융상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를 파악하게 되나요? 일단 사용자는 모바일 기반의 아바타와 계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대화를 통한 데이터가 누적이 되게 돼 있고요. 이 데이터를 그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분석을 하게 돼서 사용자의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성격 등을 파악을 해서 사용자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추천하는 것이 AI의 핵심 기술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AI를 개발한 업체에는 글로벌 빅플레이어들을 통해서 기술력을 검증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에 따라서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가 더 기대되는 프로젝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Y사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들만의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A사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를 담는 하나의 비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립토 펀드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프로젝트를 국내에 소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최첨단 심리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의 심리와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공감하는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해 가상 개인 비서쯤 된다고 할까요? 사람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 등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영양 상품들을 제안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나의 성향, 취미, 라이프 스타일 행동 등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만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래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차세대 기술로 꼽히고 있는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 사용자에 대해 파악해 다양한 제안을 한다는 점이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행사에 참여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차세대 기술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는데 이번 자리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동안 접하기 힘들었던 개발자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Somebody else is doing all that work for you, giving you those learns also. 네,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정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그렇지만 차세대 기술은 형체가 없다 보니 제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인 행사인데요. 이러한 자리를 만든 주최 측은 어떤 곳인가요? Our company actually creates you in the digital world. The way you think, the way you behave, your psychological way of being. Because we are actually creating your avatar that puts you back in the center. We know and understand you, and it allows you to control your life, your identity, and your privacy. And we're giving you the most powerful tool in the world. You, but only digital. Now you can trust the machine to be your best friend and help you because we can understand you, and with that we're able to help you motivate yourself to get better. 네, 먼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Because we have a reverse pyramid, our technology is actually utilizing the blockchain technology to do two things. First of all, to create a privacy level, because we are decentralizing all of your private information and giving you the key. You decide what information you are sharing, when, and with whom. Now that it's under your control and you are the center, you are able to actually enjoy our platform to incentivize yourself. We can do it in two ways. First of all, motivation. You have the avatar, it's your best friend. It's making sure that you motivate yourself, and it's talking to you in a way that you will actually take care of yourself. The second is the token economy, because if you are taking care of yourself with our wellness product, in fact, it will make sure that you take exactly what you need. So, for example, you miss vitamin B, he will help you buy it. And then what happens is that you are taking care of yourself, and the system is rewarding you for your achievements. 네, 이러한 기술은 앞으로 우리 일상에 어떤 방식으로 바꿔나갈까요? With what our group is doing, the sky is the limit. Because we chose a market of almost $4 trillion, which is the wellness market. Your avatar is holding your hand, making sure that you feel well. We also have a partnership with a consortium of hospitals that are international. And in fact, with a consortium of Sheba, Mount Sinai, and Stanford, and other hospitals in our spectrum, we are developing the medical concierge. Also to help you take care of yourself, monitor a disease on one hand, and motivating you to make sure that you feel better, that you are taking the pill on time. Our other partnerships are to develop, for example, with top banks in the world, the assistant that is the banking concierge, allowing you to plan your financial life, but in advance. Not after they found out that you already bought the house, then they lost you. You don't need a mortgage anymore. But if you're planning a house, you're planning to get married, you're planning to go abroad, you're planning to have a baby, to move to a better or bigger place, you need services from the bank. So they're there at the right time to offer it for you. Again, we are providing, and this is a wide spectrum, a spectrum of the assistant that understands your needs. And the sky is the limit, because we can be everywhere. We're a software. At the end of the day, our ability to give the soul to the machine can take us into schools, it can take us into the smart house, into the autonomous car, into medical, insurance, everywhere that you need assistance to plan your life. HR also, to manage your career is very, very important. 인공지능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천천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까지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발되고 있는 챗봇은 실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예정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21세기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인공지능이 무한히 발전해도 인간의 진짜 친구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대화를 통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제안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욱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도입기에 있어 실체를 보기 힘든 이번 프로젝트.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보면 머지않은 미래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 프로젝트. 향후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화면을 보고 느낀 게 약간 스포일러도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그 헐, H-E-R.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참 여성과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네. 그 상대가 진짜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었거든요. 그 영화 못 보셨죠? 못된 스포일러. 진짜 다시 생각해도 지금 가슴이 네. 또 울컥하고 그러네요. 맞아요. 경식 씨도 그러셨군요. 네네. 사실 저도 이 촬영을 하는 내내 그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 영화를 볼 때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사람과 저렇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 벌써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공지능이 우리 주변에서 여러 곳에 쓰이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미래에 그 MC들도 대본대로 대본대로 하는 MC들이나 리포터들은 네. 대본대로 한다면은 어. 정말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라고. 그럼 우린 대본대로 하지 말까? 대본대로 우리는 자꾸 안 해 버릇해야 돼. 스스로 막 창의성 있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공지능이 가까우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는 그렇죠? 없죠.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인공지능 하면 군사나 산업 같은 우리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그 분야에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네. 자,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에 가깝게 다가왔고요. 네. 그야말로 생활 밀착형으로 그 폭을 넓히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지금 MC를 대체한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에는 벌써 이거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네요. 어떤 인공지능이요? 아니 집에 가서 인공지능 요즘 그 스피커. 그러니까 재밌는 노래 하나 들려줘. 그리고 비가 오는데 적당한 음악 없을까? 이거 어떻게 이러면은 요즘은 그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요즘 가장 재밌는 프로그램이 뭐야? 그러면 매거진 투데이. 라고 했으면 좋겠어. 안 그래요? 거짓말은 안 하더라고. 솔직하네요. 솔직하더라고. 네. 저 경식 씨가 말하는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거 오늘 날씨나 또 어. 오늘 뉴스를 검색하면 읽어주는 그 스마트한 스피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거 요즘 사람들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네. 어르신들도 그 일일이 기계 이렇게 막 누르고 막 이런 거보다 요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척척이잖아요. 그 옛날에 무슨 마술 램프 만지면은 지니 내 손을 들어줘 이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것처럼 이렇게 다 요구하는 대로 탁탁 들어주니까 정말 좋더라고. 편리하고 간편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쓰일 수 있고. 네네. 아연 씨가 이번에 만나본 것도 이러한 인공지능의 일환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첨단 심리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네. 챗봇을 통해 사용자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빅데이터를 만들고 또 사용자의 감정, 취향 등을 파악, 분석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챗봇이었군요. 채팅 로봇, 챗봇. 챗봇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이제 메신저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메신저와 인공지능이 합쳐진 똑똑한 메신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자, 기존의 챗봇들은 미리 정형화된 키워드가 입력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에 따라 단순한 대답을 해주는 정도였다고 하면요. 네네. 자, 요즘 등장한 챗봇들은 좀 더 다양한 대답을 해주고요. 또 정말 사람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느낌도 줍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그래요. 챗봇과 대화를 하면서 농담도 사용자가 된다니까. 내가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분석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용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놓고 향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예측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의 헬스케어, 식사, 또 심지어 보험이나 증권 같은 금융 관련 솔루션까지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야, 정말 이거 재미있다, 되게 좀 흥미진진한 게 이거 네. 영화, SF 영화에서도 이런 게 나온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그런 인공지능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나에 대해 파악하고요. 또 단순히 나의 심리 상태뿐 아니라 건강과 영양 상태까지 체크를 해줘서요. 또 나에게 맞는 영양 상품을 제안해주기도 합니다. 사실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요즘 현대인들이라면 그렇죠.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저도 인공지능이 궁금해지는데 그냥 마치 뭐 나를 케어해주는 나만의 매니저가 되는 셈인 거네요. 생활 매니저. 네, 그렇죠. 내 성향, 라이프 스타일, 또 행동 등을 통해 미래 산재돼 있는 질병이나 위험 요소를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분석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예측일 뿐이지만요. 또 이를 통해서 나의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 또한 하나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이제 네.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예요. 네. 예전에는 이제 사실 다양한 감정 결과를 미리 입력시켜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을 할 때 그 대답이 탁 나오고 했는데 맞아요. 지금 신기한 게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나를 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의 언어 속에는 의외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주 쓰는 단어나 문장에요. 아무래도 나의 취향과 감정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이겠죠. 네. 네, 이를 과학적으로 파악해서 나를 분석하고 또 그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안들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알려면 이 대화를 통해서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간이 못 알아챈 것도 이런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네. 같이 대화를 해보자. 야, 나만 갖고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녀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봐줘. 이런 그녀의 속마음을 알아봐줘. 여기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런 기술이 실제로 나오면은 개인들도 솔깃하겠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 정보 싸움이잖아요. 기업들의 입장에서 이 기술을 더욱더 눈여겨볼 것 같은데요. 나보다는 이렇게 그레이드가 훨씬 높아요. 나는 딱 그래 생각했을 때 첫 번째 가만히 있어봐. 이거 사주 보는 사람들은 이제 어떡하지라고 생각했어. 나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기업 쪽, 비즈니스 쪽이 더 발전 가능성이 많아지겠어요? 네, 그럼요. 정말 잘 알아보셨습니다. 네. 네, 사용자 개인은 물론이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한 기술입니다. 자, 기업 고객들의 심리 분석을 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타겟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잘못된 마케팅으로 인해 낭비되는 비용이 없겠죠. 네, 절약될 수가 있겠군요. 네, 머지않은 미래 우리 생활을 더욱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하연 리포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는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로 마무리해볼까요? 인간다운 이야기요. 그렇죠. 어떤 거죠? 건강에 관련된 건데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뭘까요? 밥하고 김치. 맞습니다. 네. 빙고. 네. 잘 익은 김치 하나면 밥 한 그릇 뚝딱이 되겠죠. 그렇죠? 네.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요. 네. 건강 효과까지 있는데요. 네. 특히나 김치가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그게 바로 이 잘 익은 김치에는요. 발효 유산균이 풍부해서인데요. 이 비만을 일으키는 유해균을 억제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이나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네. 너무 신 묵은지라던가 네. 겉절이 같은 거. 겉절이 그렇죠. 이런 것을 먹기보다는 네네. 잘 익은 김치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네. 특히나 김치가 이렇게 익으면서 네네. 유산균이 10,000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겉절이도 좋고 묵은지도 좋지만 네. 건강 효과로 생각하시면요. 말씀드렸듯이 적당히 잘 익은 김치를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치.